화려한 날들, 파라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자존심을 구겨가며 은호가 일하는 카페에 와서 지낸다는 지역의 장면으로 시작했는데요. 은호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죠. 거기에다 지역이 여기에서 사무실까지 차리겠다니요. 은호는 말도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데 지역의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뻔뻔함이 대단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역도 재기를 위한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호 입장에선 불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을 자꾸 맞이하니까 기분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폭발해서 카페를 그만두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지화는 영라의 태도로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진짜 사모님이라도 된 듯한 태도에 기분이 상하는데 영라가 트라우마로 겁먹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네요. 표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영라도 지환을 단순히 기사로만 대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조금씩 이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이 드라마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영라를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달아주세요. 스토커 때문에 밖에 다닐 때 신경 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대화는 일반적인 엄마와 딸의 대화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성희가 출근해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숨겨놓은 과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전개에 그녀의 과거가 큰 키를 쥐고 있을 것 같네요. 은호, 지역, 그리고 성재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영라와 지화는 어떤 계기로 관계의 진전이 일어날지, 또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일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입니다. 그럼 다음 화인 9화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은호의 그 한마디가 지역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밤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잃고 겨우 비빌 언덕이라 생각했던 그 작은 카페에서마저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역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아니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늘 자신을 바라봐 주었던 은호였기에 그 마지막 통보는 비수처럼 날아와 지역의 자존심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호의 얼굴은 어젯밤의 결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듯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지역은 애써 태어난 척 커피 머신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진심이야? 여기서 그만두겠다는 거? 은호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선배. 아니, 이제 이지혁 씨라고 불러야 맞겠죠. 그 호칭의 변화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지역의 대학 후배도 그를 짝사랑하던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공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였죠. 지역은 순간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면 늘 곁을 맴돌던 은호마저 등을 돌릴까. 하지만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인수인계나 제대로 하고 나가. 툭 내뱉어진 차가운 말에 은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꿋꿋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역시 성재였죠. 은호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성재는 한달음에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마침 카페에는 지역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성재는 친구로서의 걱정과 한 남자로서의 분노가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지역 앞에 섰습니다. 너 도대체 은호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역은 자신을 추궁하는 듯한 성재의 말투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무슨 짓은? 자기가 그만두겠다는데 내가 뭘. 그리고 너야말로 뭐야. 무슨 일만 있으면 슈퍼맨처럼 나타나고 그렇게 은호가 좋냐? 지역의 비연거림에 성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처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고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싶을 만큼 좋아한다. 왜? 두 절친한 친구 사이에 처음으로 날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지역은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거절했던 마음을 가장 친한 친구가 저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심장을 찔렀습니다. 성재는 씩씩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뭔데 은호 씨를 힘들게 해? 네 재기? 네 사업? 그거 은호 씨 희생시켜가면서 해야 할 만큼 대단한 거야? 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지? 지역, 근데 그거 알아? 넌 그냥 네 상처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겁쟁이야. 성재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지역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지역은 성재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죠. 한편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다정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죠.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어떤 녀석인데
분명 다시 일어설 거야. 위로의 말을 건네는 상철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문턱에 번번이 좌절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아내 몰래 정기기서 자격증 책을 사서 밤마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바로 그때 기적처럼 지역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역이에요. 다정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역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거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어머니인 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역은 텅 빈 카페를 둘러보며 깊은 외로움에 잠겼죠. 정말로 자신은 혼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자신의 회사 인테리어 디자인 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카페 매니저로 있기에 은호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호 씨,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정식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신규 브랜드 런칭하는데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을 은호 씨한테 맡기고 싶어요. 은호 씨의 감각이라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성재의 순수한 호의를 알기에 더욱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지역의 친구인 그와 깊게 엮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지역의 그늘에서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은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성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지역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롯이 디자이너 지은호로서 세상에 서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같은 시각 지화는 영라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트라우마로 떨던 영라의 모습을 본 이후로 지화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까칠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여린 모습 뒤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어딘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지화는 갤러리 주차장에서 영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수상한 남자가 영라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발견했죠. 순간 지환의 온몸에 경계심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신데 주변을 맴도십니까? 남자는 지환의 다부진 체격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냥 팬이라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요하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죠. 지화는 남자를 매섭게 쏘아붙이며 쫓아냈고 그 모든 상황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영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차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가시죠. 하지만 영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지환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성인은 딸 영라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영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환에게는 10분 단위 동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인 박진성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것 아니요? 영라가 어린애도 아니고 우성이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내 딸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무언가 절박하고 광적인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성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 그녀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던 비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마지막히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서미숙, 네 딸 아주 예쁘게 잘 컸더군. 내가 곧 데리러 갈까 하는데. 성희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미숙은 그녀가 개명하기 전 지독한 가난 속에 버려졌던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네가 나한테서 훔쳐간 모든 것, 그리고 네 딸 영라까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라의 출생에는 아무도 몰랐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수빈의 유튜브 채널은 박성재의 출연 때문에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이 난 수빈은 약속했던 것보다 더 강한 모자이크를 해주겠다며 성재에게 추가 출연을 졸랐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일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지역의 동생인 수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고 승낙했습니다. 수빈은 금수저 훈남 오빠의 하루 라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기획했고 촬영 내내 성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며 그를 귀찮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은호가 없는 카페에서 홀로 사업 구성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셔도 은호가 내려주던 그 맛이 아니었고 정돈된 테이블을 봐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은호의 빈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달원 한 명이 카페로 들어와 커다란 화환을 내려놓았습니다. 디자이너 지은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본부장 박성재. 화환에 적힌 문구를 본 지역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성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은호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과 질투 그리고 정체 모를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역은 곧바로 차를 몰아 성재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은호는 성재 회사의 멋진 사무실에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고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은호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지팀장님.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지은호와 박성재 두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재,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너, 지은호, 고작 이런 데 오려고 카페를 그만둔 거였어? 지역의 말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이런 데라뇨. 선배한테는 그 카페가 전부였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이제 더 이상 선배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은호의 단호한 대답에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지역, 여긴 내 회사고 은호 씨는 내가 스카우트한 소중한 인재야. 네가 와서 함부로 할 곳이 아니라고. 지역은 성재와 은호를 번갈아가며 쳐다왔습니다. 한때 세상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뒤늦은 후회와 애원이 섞인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이제 세 사람의 관계는 친구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드라마 스캔들이었습니다.